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죠. 수능을 맞아서 개장이 1시간 밀리는데요. 그만큼 증시 오늘의 1시간 동안의 여유가 생긴 만큼 오늘은 특별히 특집으로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2달이 채 안 남았어요. 벌써 11월 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올해 1달 반 정도 남았는데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내 포트를 좀 두둑히 가져갈 수 있을까? 특집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분과 고민할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증시 오늘의 단단한 두 기둥 가운데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앉아 있습니다. MBN골드 김영민, 김준호 두 분 매니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해주실 거죠? 잘해줘야죠. 네. 기대하면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특집을 한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9월 첫날에도 특집을 했었는데 9월부터 시작해서 4분기의 전략을 좀 어떻게 끌어가는 게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리뷰 먼저 하고 연말에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유효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9월 전략 어떻게 세웠는지 한번 화면 통해서 보시죠. 두 분 매니저가 2가지 키워드를 준비를 해 주셨었는데요. 일단 반바지 영민 매니저님이 갖고 와 주셨고요. 차로 변경은 준호 매니저님이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업종별로 한 글자씩 따서 가지고 와 주셨었는데 일단 영민 매니저님부터 이때 펼쳤던 전략 얼마나 유효했는지 한번 가볼까요? 저희가 사실 반바지라는 이름을 여기서 처음 썼는데 반지부터 리뷰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바지를 사실 지금 오리지널리티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진짜로 여기저기서 반바지를 많이 쓰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선도를 하는 방송이다 어쨌든 보니. 키워드를 좀 유행시켰다는 것만 해도 이제 나름대로 좀 성공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반지 먼저 이제 대응을 좀 해보면 사실 반지의 종목들은 별로였어요. 실제로 이제 섹터는 이제 잘 선택했지만 뭐 제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최근까지도 워낙 또 많이 강조를 좀 해드렸었는데 9월 1일 날은 그때 컨셉이 제 기억에 다른 종목들 잘 가는데 왜 주성 엔지니어링은 못 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때 주성 엔지니어링 소개해드렸었는데 사실 뭐 최고가 대비하면은 한 20% 정도 이제 수익이 좀 났는데 뭐 최근에 소부장 종목들이나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을 본다면 뭐 20% 정도 수익 난 거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소부장 종목은 그냥 시장에서 트렌드에 이제 부합하는 종목을 먼저 공략하는 게 좀 맞다. 특히나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도 수익률이 훨씬 더 좀 높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최근에 좀 연이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죠. 대덕전자도 많이 오른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뭐 한 40~50% 지금 더 올라가고 있고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이제 단기적인 퍼포먼스를 좀 뛰어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어저께 뭐 삼성전자가 또 CXL과 관련된 또 새로운 이제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엔비디아와 HBM4에 대한 이제 가격 협상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또 공급량이 이제 협상이 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대규모의 설비 투자가 진행된다라는 건 어찌 보면 예정된 수순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M15X 청주 공장이 4분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내년 1분기 이후에 대량 생산이 이제 시작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HBM에 대한 이제 대규모 발주가 분명히 이제 4분기 때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관련된 수혜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찾아내신다라고 하면 뭐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이제 퍼포먼스, 특히 연말까지 또 내년 1분기까지 이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여전히 이제 가능성은 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주성 엔지니어링은 또 SK 하이닉스 쪽에 증착 장비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레거시 업황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올해 이제 실적이 둔화됐던 이제 원인들이 내년에는 분명히 이제 개선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중장기 전망으로 봤을 때는 가격 매력은 저는 충분히 아직 좀 남아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은 이제 조금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 상반기 때는 조금 화려하게 또 비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건 호흡을 조금 이제 길게 가져가시는 이제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유진테크나 뭐 원익 IPS, 테스도 최근에 뭐 단기 조정이 조금 진행되긴 했습니다만 레벨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은 오히려 나는 이제 좀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은 정말 좀 부담스럽고 나는
당장 수익 나지 않아도 되니까 네. 나는 한 3개월 정도는 충분히 너끈히 좀 기다릴 수 있다. 뭐 그런 분들은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도 저는 좀 매력적이다. 여전히 이제 뭐 원래 또 1등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잠재력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SK 하이닉스의 대규모 이제 발주가 시작되면 그동안에 이제 지연됐던 매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식될 거라서 내년 1분기 이후에는 본격적인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지의 G 에너지 쪽은 사실 뭐 결론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에너지 쪽은 이제 ESS,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ESS, 그 다음에 이제 준호 매니저가 얘기해 주신 이제 전력 인프라,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구축이 좀 됐을 때 어떤 이제 에너지원에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게 될 것인가.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게 저는 SMR과 수소 연료전지 쪽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요 카테고리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된다. 한택은 뭐 원전과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고 뭐 ESS 쪽도 이제 연결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주가가 많이 좀 밀려났고 최근에 또 에너지 기업들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네. 한택은 또 이런 이슈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됐을 때 언제든지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5만 원 정도 이제 목표가를 좀 보시면서 추세 하단 특히 또 이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 시즌에 조금 더 부침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실적 시즌은 이제 끝날 거기 때문에 실적 시즌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제 반바지 중에 이제 에너지 ESS와 전력 인프라 그리고 이제 SMR과 수소 연료전지 이쪽 섹터의 종목들의 이제 반등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에너지는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SOFC까지 계속해서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일단 반지부터 끝내봤습니다. 근데 저희 차로 변경 안 볼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차로도 한번 리뷰해 주시죠. 어떤 종목이었죠? 차로 변경에서는 이제 LG엔솔과 또 이제 현대오토 에버 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차로 변경도 사실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언급을 했는데 맞아요. 이거는 아무도 안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혼자 계속해서 자유로에서 차로 변경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차는 2차 전지다. 약간 좀 억지로 끼워 맞힌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무도 따라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종목들은 또 굉장히 또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특집 방송 때는 어떤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안에서 이제 LG엔솔이 그래도 2차 전지에서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고 결국 LG엔솔이 그때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도 2분기 연속 이제 흑자 전환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3분기 연속 흑자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결국 지금 이제 전기차의 어떤 이제 판매 둔화를 상쇄시킬 수 있는 거는 결국 ESS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ESS 매출 비중이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특히 ESS가 AI 섹터에 지금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데 AI 인프라의 핵심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고 UBS에서도 ESS가 향후에 지금 이제 AI발 어떤 전력난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또 해결책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국내에서는 ESS, 뭐 부품, 또 소재 많은 기업들이 있고 밸류체인에 있지만 그 밸류체인의 가장 정점에 있는 기업이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실제로 최근에 테슬라에도 6조 원 규모의 LFP ESS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LG 엔솔을 필두로 한 2차 전지 업황이 10월 달에는 굉장히 시장의 어떤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기준만 본다고 하더라도 LG 엔솔에서 차지하는 ESS 매출 비중이 한 10% 정도였는데 내년 기준으로는 30% 매출 비중으로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의 어떤 매출 성장세는 더욱더 강력한 게 내년 매출은 2.5조 원 정도.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4%.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조 원으로 또 이제 올해보다 한 40% 가깝게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오늘 또 LG와 또 이제 LG그룹과 벤치와 또 이제 미래차 전장 부분에 어떤 동맹을 맺습니다. 거기서 당연히 배터리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향후에 또 테슬라와의 어떤 협력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LG 엔솔이 딱 기준만 잘 잡아주면 2차 전지 소재 또 그리고 장비단 또 부품 기업들도 같이 좀 시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솔직히 LG 엔솔은 지금도 저는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말씀드리고 한 50% 정도 이상의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긴 했는데 저는 아마 1차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됐고 또 결국 이제 AI 인프라 또 AI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ESS가 좀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이거는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과도 또 맞물리는 부분이라 계속 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LG엔솔이 11월 달 초에는 살짝 주춤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저는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2차 시세가 충분히 분출될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 실적 기대감만 본다고 하더라도 9월 1일 날 놓치신 분들은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리뷰를 짤 때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로봇이 너무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로봇에서 이제 현대차 밸류체인은 놓치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또 미리 들어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제가 유일하게 지금 차로 변경해서 로가 막판까지 좀 이제 그러니까요. 반등이 안 나와서 좀 저 혼자서 노심초사했었는데 결국 막판에 에이펙 행사 전후에 가장 핵심 주인공으로 떠오르면서 한 38% 정도, 한 4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현대오토에버가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현대오토에버는 제가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정말 아들에게 또 아니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결국 현대차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계열사 중에 계열사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직 지금 이제 팩트시트, 그 한미 간의 어떤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또 마무리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된다고 했을 때는 가장 큰 수혜 섹터는 결국 현대차 그룹이고, 또 현대차 그룹 안에서 결국 현대차의 어떤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의 어떤 전환의 핵심 기업인 현대오토에버가 결국 저는 현대차 그룹의 어떤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솔루션도 공급하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에 들어가는 솔루션도 공급하고 있고요. 로봇에 들어가는 솔루션도 공급하고 있는데, 특히나 현대차 계열사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유통과 또 그리고 AS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오토에버다 보니까 결국 이제 현대차도 결국 제조업이 아니라 우리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지금 3년째 지금 이제 정의선 그룹 회장이 계속해서 신년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만큼 결국 현대차의 어떤 미래 방향과 또 로보틱스 사업, 그리고 또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물류 자동화율을 극대화로 올리는 데 있어서 현대오토에버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도 꾸준하게 찍히고 있고, 다만 그동안 주가가 조금 억눌렸던 부분들이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들이 요 불확실성만 해소되면은 정말 큰 날개를 달지 않을까. 그래서 에이펙 때 한번 큰 시세가 분출되고 나서 단기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이 또 절호의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네. 현대오토에버 역시나 아직까지도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로봇은 좀 꾸준히 관심도를 갖고 가야 맞습니다. 하는 섹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장주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그럼 다시 영민 매니저님으로 돌아가 볼까요? 바이오가 어제 주인공이었어요. 어제 또 플랫폼 기업들이 정말 빠방하고 급등했었죠. 저희가 들어갔던 뭐 에이프릴 바이오, ABL, 리가캠, 올릭스 다 올라갔는데, 저희가 9월에 이 종목을 언급을 하고도 11월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 많이 편입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관해서 같이 리뷰 전략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제약바이오는 마치 이제 인디언 기우제처럼 저는 뭐 1년 내내 이제 제약바이오 전성시대다라고 이제 밀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성과들도 굉장히 좀 괜찮았어요. 그리고 지금 뭐 저만 이제 혼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떠들다가 이제 어제 막 ABL 바이오 또 4조짜리 막 기술이전 계약 나오고 하니까 모든 뭐 전문가분들 뭐 온 증권 방송에 다 제약바이오만 떠들고 있잖아요. 이제 그야말로 뭔가 이제 입에 오르내리는 횟수가 이제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에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진다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워낙 이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지금 못 움직였다라는 인식이 조금 강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코스피가 연초 대비해서 7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고, 코스닥은 이제 겨우 35% 정도 이제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아직 이제 코스피 상승률에 이제 반도 못 따라갔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와의 동조와 경향을 이제 한번 따져보시면 2차 전지나 심지어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도 지수가 안 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면 무조건 코스닥 지수는 올라간다. 그러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의 이제 성격들이 종목들을 매수하는 이제 강도가 높아지는 이제 사이클일 때 가장 선호하는 업종은 제약바이오 업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또 ABL 바이오가 가뜩이나 또 어마어마한 이제 빅딜을 이제 성사를 좀 시켰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ETF에 대한 이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ETF는 선호하시는 분들이 딱 이래요. 제약바이오 너무 어려운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이 시간을 이제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너무 어려워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이오가 좋은 것 같으니까 나는 ETF를 하겠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ETF를 매수하시게 되면 그 ETF에 설정되어 있는 바이오 종목들의 수급이 이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이제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당분간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이제 흐름은 뭐 굉장히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전망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뭐 최근까지도 가장 좀 강조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이름이 비슷하고 저는 성장 스토리도 굉장히 좀 비슷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APB-R3 최근에 에보뮴 쪽에 이제 상장이 됐던 APB-R3 중증도 이제 아토피 치료제로 이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후보 물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걸 이제 에보뮌이 글로벌 이제 임상 2상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 임상 2상에 대한 이제 중간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좀 될 거예요. 특히 최근에 에보뮌이 이제 나스닥의 상장을 통해서 2천억 원이 넘는 이제 자본을 좀 조달을 했고, 그 자본 조달을 한 거 가지고 APB-R3에 대한 이제 적응증 확장까지 해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이제 투입을 하겠다라는 거 이미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간밤에 룬드백이라고 하는 기업, 이거는 이제 APB-A1이라고 하는 후보 물질을 이제 덴마크의 룬드백이라고 하는 회사에 기술 이전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사진 자료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간밤에 딱 또 어떻게 타이밍이 굉장히 또 절묘하게 룬드백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컨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 이제 PPT 자료가 룬드백에서 이제 배포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루 AG215 이게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제 기술 이전했던 APB-A1 후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TED 이제 갑상선 암병증과 관련된 이제 임상 1B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단어가 딱 눈에 띄잖아요. encouraging 데이터. 그러니까 고무적인 데이터가 임상 1B상에서 확인이 됐다. 몇몇 가지 이제 뭐 굉장히 좀 혁신적인 데이터들이 좀 있었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직관적으로 갑상선 암병증이라는 게 약간 이제 안구 돌출이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이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2mm가 넘게 이 안구 돌충이 이제 줄어들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엄청난 이제 약효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확인을 좀 했고, 이미 룬드백 쪽에서는 내년에 임상 2상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고, 임상 2상 진입되면은 또 마일스톤 받게 될 거잖아요. 네. 임상 2상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고, 최대 5개 이상의 이제 적응증도 확장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제 CEO의 인터뷰 같은 걸 이제 보면 최소 2개 이상의 이제 기술 이전을 추가적으로 좀 성사를 좀 시키겠다라고 하는 또 야심찬 목표. 그동안에 이제 사파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리맵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제 사파 플랫폼을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리맵 플랫폼은 다중항체 이제 ADC 쪽에 이제 진출을 했다라고 이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좀 뜨고 있는 분야가 또 ADC 쪽이에요. 이중 페이로드, 이중 항체에 대한 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다중항체 이제 ADC에 대한 이제 시장 쪽에 에이프릴 바이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을 좀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쪽과 이제 ADC, 이 항암제 쪽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성과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특히 에이프릴 바이오는 또 재무적으로 현금성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800억 이상의 이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APB-A1, APB-R3가 공통적으로 내년에 이제 임상 단계 진척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이 이제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적응증이 확장이 되면 그 적응증 확장에 대한 이제 또 마일스톤을 받게 되거든요.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돈을 가지고 R&D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력이 좀 커진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막 시총 30조, 그다음에 이제 어제 ABL 바이오 시총 거의 7조까지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이런 성장 스토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에이프릴 바이오는 아직도 시총이 1조가 안 된다. 정말 놀랍게도 아직도 1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제가 최근에 11월 달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여러분들께 단기적으로 지금 보면 11월 3일 날 인벤티지랩 소개해드려가지고 25% 올랐죠. 그다음 11월 5일 날 지아이노베이션 어제 15%, 애프터마켓에서 17%가 급등했죠. 어제 또 큐리언트가 11월 7일 날 소개해드렸었는데, 요것도 단기적으로 한 20 몇 프로 이제 수익이 나왔어요. 어제 큐리언트도 15% 넘게 올랐죠. 오스코텍 11월 11일 날 소개해드리고 어제 오스코텍도 15% 급등했어요. SK바이오팜 이 무거운 10조짜리 이제 제약 기업도 어저께 8% 넘게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그만큼 제가 11월, 12월 달은 여러분들께 이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가장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이클이 이제 만들어지는 시기다라는 거 강조를 좀 해드렸으니까, 앞으로도 뭐 11월, 12월 달에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소개해드릴 거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만한 종목들 준비를 좀 했으니까 후속주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영민 매니저님의 기우제가 결국 연말을 뚫지 않고 달통했나 봅니다. 제약바이오단에서 저희가 미리 담아놨던 종목들 편입을 해봤는데요. 아직까지 자유로에 서 계시는 우리 준호 매니저님, 저희가 차로 변경해서 차로는 맞췄고 변을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변압기, 효성중공업 저희 100%가 넘었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2배가 오른 건데, 근데 요거 해결하기 전에 유튜브에 댓글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저희 아까 차로 할 때 LG 엔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김순자님이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가 봐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면 지금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파는 타이밍은 한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동안 전기차 특히 2차전지 캐즘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어주다가 지금 네. 이제 새로운 어떤 모멘텀으로 또 ESS라는 어떤 다크호스 특히 AI 인프라에 특히 AI 전력난의 가장 이제 핵심으로 ESS가 떠오르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중심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목표가를 설정하기보다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ESS와 그다음에 내년부터 이제 저가형 전기차들의 어떤 치킨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ESS와 그리고 또 이제 전기차, 거기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그리고 또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들어가는 배터리까지도 결국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큰 점유율로 그리고 탈중국화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배터리 쪽에서는 가장 핵심 기업 중에 핵심이다 보니까 결국 저는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본다고 했을 때는 일단 뭐 55만 원 정도나 60만 원 정도가 일단 단기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월봉으로 이제 본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이었던 62만 9천 원을 충분히 좀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한 70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단기적으로는 55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좀 설정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와 장기 나눠서 네.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황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계속 장기적으로 한번 끌고 가면서 지켜보셨으면 그리고 좋겠네요. 2차 전지에는 실적이나 다른 부분에 큰 기대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네. 달성하고 있는 기록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까지만 살아나면 정말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실적까지 잘 나오는 건 저희가 네. 미리 들어갔던 효성중공업입니다. 맞습니다. 해주실 말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도 그때 말씀드릴 때도 이미 신고가였고요. 네. 2023년도 대비해서 1600%가 나왔고 또 그리고 이제 그 해에만 거의 2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져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효성중공업을 말씀을 그러니까요. 드렸는데 저희 120만 원대 들어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소한 200만 원은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이제 100% 두 달 동안 이제 100% 정도 상승이 나왔던 거는 물론 시장에서 이제 HBM이라든지 AI 칩도 시장에서 관심이 높지만 결국 특히 AI의 가장 또 쇼티지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거는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그래서 네. 결국 AI 어떤 인프라 그리고 또 불과 이번 주에도 메타에서 6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 얘기가 나왔고 AI 거품론이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항상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데이터 센터 확충에 있어서 변압기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특히나 어떤 이제 화력 발전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에도 변압기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일단 효성중공업을 비롯한 특히 변압기 기업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이 3대장은 미국 현지 내에서 지금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격적인 증설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지금 이제 못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공급자 우위의 어떤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슈퍼사이클 기조가 결국 AI의 어떤 진짜 거품으로 또 다시 한번 모든 AI 기업들이 정말 크게 흔들리고 투자가 멈출 때까지는 변압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2차원에도 그랬듯이 기업들이 투자가 거의 서서히 줄어들고 멈췄을 때가 그때부터 이제 주가 하락이 크게 나와주는 거긴데 지금 네. 현재는 AI 거품론이 계속 나오지만 AI 기업들이 실적도 나와주고 있고 돈을 벌고 네, 있고. 그리고 돈을 벌고 있고 네. 거기에다가 투자도 정말 막대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변압기는 그냥 같이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AI 거품론이 불거졌을 때 조정해 놔줬을 때가 그때가 또 항상 저로의 매수 타이밍이고 그래서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그리고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안 사더라도 추적 관찰은 하면서 AI 섹터의 어떤 흐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효성중공업도 멤피스 공장을 좀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떤 이제 캐파 증설은 훨씬 생산량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뭐 XAI를 비롯해서 이제 글로벌 테크 기업들에게 변압기를 직접적으로 현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도 무관세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국내 변압기 기업들은 날개를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효성중공업은 지금도 이미 말씀드리고 또 100%가 올랐지만 네. 다시 한번 저는 50에서 100%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지금 증권사들, 국내 증권사들도 지금 목표가를 300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300만 원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이제 수요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쇼티지에 대한 우려감이 내년에 가장 더욱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또한 300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물론 그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변동성은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효성중공업과 그리고 HD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변압기 기업들은 우리가 AI 섹터를 한에 있어서 당연히 기준을 잡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AI라는 키워드가 시장에 건재한 만큼 변압기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변압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입지가 정말 굵직하다 보니까 계속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리뷰를 다 해봤는데 벌써 24분이 훌쩍 지나갔어요. 저희 아직 본론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연말 관심 업종 특집 한번 바로 가볼게요. 영민 매니저님 키워드부터 한번 바로 열어볼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닭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아니고 닭바네요. 네.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을 거기서 이제 좀 착안을 한 거고요. 아니,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철진 MC가 오늘 자리 좀 비우셨지만 네. 그 닭반 이제 닭치고 반도체, 닭치고 이제 바이오 요렇게 이제 딱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귀에 되게 좀 꽂히셨나 봐요. 그렇죠, 꽂히죠. 많은 분들이 되게 좀 즐거워하시고 이제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방송용으로는 이제 닭치고 뭐 바이오, 닭치고 반도체 이게 조금 표현이 좀 거칠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요거를 좀 표현을 좀 순화해서 어떻게? 이제 닭반에서 이제 닭은 이제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반도체, 코스닥 바이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말 연초에는 아무래도 코스피도 뭐 좋겠지만 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좀 올라가 주기를 이제 좀 바라는 차원에서 이제 코스닥 반도체, 코스닥 바이오 종목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연말에 투자를 좀 해보자. 그런 컨셉으로 이제 닭바 이제 표현도 좀 유화되고 네. 이제 코스닥의 이제 상승을 좀 기원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좀 담아가지고 닭바라는 이제 표현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네, 공격적인 코스닥의 상승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키워드에 있는 종목은 잠시 뒤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준호 매니저님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와 주셨을까요? 네. 이 키워드도 약간 맞습니다. 손볼 때가 있습니다. 대가 네. 어이예요. 전봇대 잘못 쓰신 거 아니죠? 맞춤법이 오류가 아니고요. 사실 이제 차로 변경을 열심히 밀었는데 요즘 MZ 스타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그죠. 그쵸? MZ 스타일. 네, 소리 나는 네. 대로 썼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차로 변경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줘서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네. 제작진과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전봇대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전봇대는 전이 다시 네. 한번 좀 전력 인프라고요. 전이 제일 헷갈렸어요. 네, 전력 많으니까. 인프라. 네, 그리고 네. 이제 봇은 당연히 로봇이고 그리고 대는 데이터 센터. 그래서 이제 전봇대. 사실 전봇대 바해서 바이오까지 엮을까 하다가 너무 억지인 것 같아서 전봇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방금 저를 보는 준호 매니저님의 눈에서 욕망이 드글드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또 바이오 앞으로도 네. 전략 많이 짜면 그리고 이제 되니까요. 김혜민 매니저님 바이오를 워낙에 또 설명 잘해주시니까 네. 저는 전봇대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어요. 네, 앞으로의 증시 오늘에서 많이 바이오 얘기 더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민 매니저님부터 하나씩 공개를 해볼게요. 반도체 안에서 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아니 오늘 지금 키워드만 보니까 지금 준호 매니저가 이제 전력과 로봇,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제가 바이오 반도체 사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 외에는 그냥 안 실상에서는. 보시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연말 연초에 이제 전략을 그냥 조금 빨리 세워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먼저 이제 저는 이제 닭바의 이제 닭반 코스닥의 이제 반도체 기업 가장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 사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많은 종목들을 언급드려 가지고 하늘 아래 이제 새로운 종목이 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셔도 가장 이제 또 연말 연초에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뭘까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 반도체 기업은 오늘 좀 소부장 종목 딱 하나 저는 코미코라는 기업을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또 최근에 정말 고맙게도 한 15% 20% 정도 단기 고점 대비해서 네. 조정이 조금 들어왔고 아직 이제 이슈가 워낙 좀 살아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이제 본격적인 진짜 이제는 설비 투자를 해야 돼요. 네. M15X에 이제 장비들 막 대규모로 이제 좀 넣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내년부터 대량 생산을 해서 엔비디아가 원하는 이제 루빈 생산 스케줄에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HBM4와 관련된 이제 생산 설비들이 분명히 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HBM4 이전에 지금 DDR5 가격 뭐 급등하고 있다라는 거 누구나 다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그쵸, 거예요. 네. 반도체 가격이 지금 워낙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황 사이클을 이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주로 쓰는 게 뭐 PQ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P가 이제 가격이고 이제 Q가 이제 물량, 수량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은 Q, 물론 이제 수요가 늘어나서 많은 기업들의 이제 수요로 인해서 이제 P가 올라가는 거긴 합니다만 그 P와 Q 두 개를 놓고 보면 결국엔 지금 P가 급등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익이 지금 급증한 거거든요. 네. 삼성전자도 3분기 때 10조 원 이상의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사실상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100원에 생산해서 150원에 팔던 거를 100원에 생산해서 지금 300원, 400원에 파는 꼴이거든요. 다르죠. 그 정도는 그냥.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마진이 많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행태를 봐왔을 때 네. 사실상 이런 식의 이제 가격 급등이 일어나면 항상 결말은 대규모 증설 투자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말 그대로 딱 그 표현 그대로 가격이 굉장히 좀 비싸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의 전방 투자가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 낙수 효과를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입는 거거든요. 근데 3분기까지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 상승과 반도체 업황이 이제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었고 네. 이제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는 대규모 증설 투자에 대한 설비 투자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우리가 좀 가져볼 수 있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항상 연초에 이렇게 투자를 이제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제 소부장 기업들은 내년 상반기가 굉장히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좋은 사이클이 도래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제가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지만 소부장 종목들을 이제 지금부터 관심 가지시면은 훨씬 더 좀 높은 수익률을 좀 기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소부장 종목들을 이제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코미코는 뭐 이미 이제 알만한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PSK 이제 PR 스트립 장비 이제 만드는 기업 소개를 좀 해드렸었고 같이 이제 K시텍, CMP 장비와 슬러리 소재 만드는 기업 그 연장선상에서 코미코도 역시 이제 세정 장비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이제 미세 공정화와 가장 좀 직결되어 있는 기업이고 특히 이제 코미코는 HBM 쪽도 이제 매출이 빠르게 이제 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가 이제 본격화되면 가장 큰 낙수 효과를 이제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쪽과 그리고 그 중에서도 HBM 쪽에 같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제 실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추가하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파운드리에 대해서 또 약간 좀 관심이 조금 떨어졌는데 네. 실제로 이제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제 삼성전자가 애플과 테슬라에 이제 연이어서 파운드리 수주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아 이제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도 좋아지겠구나. 당장 내년에 흑자 전환이 이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주요 고객사들을 이제 계속 확보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되고 특히 파운드리 쪽은 결국 선단 공정 이제 투자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3나노 경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2나노까지 이제 선단 공정의 이제 경쟁이 진행이 좀 될 거다. 그런 이제 선단 공정 이제 경쟁에 발맞춰서 TSMC는 미국에다가 현지 공장 이제 설립을 해서 이제 가동이 시작됐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텍사스 이제 오스틴과 테네시의 1공장, 2공장을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하게 될 텐데 사실상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코미코는 미국 현지에 지금 팹을 이제 설립을 해서 미국 피니스에 이제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해놓고 TSMC와 삼성전자 쪽에 양쪽에 다 대응할 수 있게 현지 공장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코미코는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도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야말로 뭐 팔방미인 육각수 그러니까요. 종목이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좋은 같거든요. 내용밖에 없네요.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성장성이 분명히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고 메모리와 HBM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이쪽 진영에서 이제 다 골고루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이제 기회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미국 증시도 AI 기업들이 조금 쉬고 있잖아요. 네. 말 그대로 이건 쉬는 거다. 간밤에 AMD가 주가가 9% 급등을 했어요. 맞아요. 장중에 10% 맞습니다. 이제 먹었고요. 투자자 인베스터 데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향후 한 3년, 5년 동안에 이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60% 이상 급증할 거다. 연평균 35% 이상 꾸준하게 성장을 할 거다라는 엄청 파격적인 전망을 좀 내놨거든요. 네. 그것 덕분에 지금 AMD 주가가 9%나 급등을 했고 엔스로픽은 또 70조 원이 넘는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자고 일어나면 뭐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씩 자고 소식이 일어나면 나오죠.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얘기들은 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 진영의 이제 종목들도 여전히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한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 이제 핵심 종목으로 저는 이제 코미코를 선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 이제 10만 8천 원 정도니까 11만 원 아래에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내년 1분기를 타겟으로 중기 관점으로 한 13만 원 정도의 이제 목표가 설정을 좀 해드리고 손절가는 9만 5천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미코 메모리부터 HBM 파운드리까지 놓칠 포인트가 정말 하나도 없네요. 네. 눌려있는 자리에 가지고 오신 만큼 지금 꼭 담아놔야 하는 포트 안에 있어야 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또 AMD 이야기를 하고 데이터 센터 계약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준호 매니저님의 전력 인프라로 네.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전봇대 이제 전우로서 저는 이제 전력, 특히 이제 백업
관련된 지금 이제 발전소인 사실 비상발전에 최근에 시장에 관심이 있었었는데 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가스터빈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저는 결국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가장 핵심 기업으로서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산에너빌리티는 또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 좀 가장 국내에서는 핵심 기업 중에 핵심이고 네. 또 이제 미국에서도 뉴스케일 파워가 가장 먼저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를 착공에 들어가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용화를 가장 먼저 할 건데 뉴스케일 파워의 초기 투자자가 두산에너빌리티이고 실제로 지금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또 착공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특히 두산에너빌리티의 이제 주기기와 또 이제 기자재를 대규모로 이제 공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내에서는 가장 핵심 기업이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지금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들이 AI 거품론으로 좀 흔들렸었던 이유는 아직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이나 또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실적이 탄탄히 찍히는 게 대형 원전에 들어가는 주기기와 또 기자재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두산에너빌리티고 올해 이제 3분기 기준으로 누적 지금 이제 수주액만 5조 4천억이 넘고요. 4분기에만 지금 이제 4조 원에 좀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가스터빈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비상발전, 그러니까 백업 발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24시간 동안 전력이 절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디젤 발전기로 약간의 비상발전과 백업 발전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디젤 발전기 같은 경우는 수백 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가스터빈은 딱 2기만 들어가면 돼서 결국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가스터빈을 훨씬 더 지금 선호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지난 10월 달에도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지금 380메가와트급의 가스터빈 2기를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네. 근데 그 기업이 단독 보도긴 하지만 지금 XAI,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XAI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밝혔고 특히나 지금 500억 달러의 규모의 지금 대규모 투자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 20억 달러 정도가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젠수상 CEO가 투자하기도 했는데 대규모 투자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이제 추가 가스터빈 공급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다른 또 빅테크 기업과 가스터빈 관련된 4개 공급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진짜 4분기에만 수주액이 한 4조 가까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두산에너빌리티의 지금의 어떤 그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또 실제로 체코뿐만 아니라 사우디 그리고 또 이제 뭐 아랍에미리트 최근에 베트남까지 대형 원전 관련된 참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또 지금 이제 한국과 또 미국 간에 팩트시트 발표가 되고 한미 관세가 이제 MOU가 서명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안에서 조선도 조선이지만 특히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대형 원전을 지어달라고 직접적으로 밝혔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보다 4배 이상 확대하겠다라는 행정명령을 서명하기도 했는데 그랬을 때 한미 간의 어떤 원전 동맹 마누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가장 핵심 수혜 기업으로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두산에너빌리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팀 코리아에도 이제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실제로 또 한수원과 또 웨스팅하우스 간의 조인트 벤처가 진짜 설립이 된다고 했을 때도 가장 큰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결국은 두산에너빌리티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연간 한 20기 정도 소형 모듈 원자로를 지을 수 있는 생산 시설을 지금 건설을 내년 1분기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이 SMR 관련해서 수주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결국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한미 간의 원전 동맹 관련해서도 가장 핵심 수혜주로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 확충에 그 에너지원은 빅테크 기업들이 소형 모듈 원자로 쪽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업 발전에서는 지금 가스터빈을 선호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두산에너빌리티다 보니까 지금 수주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가스터빈과 SMR 그리고 한미 원전 동맹 이 세 가지의 어떤 모멘텀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전봇대 전력의 가장 핵심 기업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듣기만 해도 크게는 두 가지 갈래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원전이라는 SMR 맞습니다. 갈래도 하나 있고 또 가스터빈이라는 강력한 무기도 하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모멘텀이 많을 때 또 걱정이 되는 게 한쪽에서 잡음이 생기면 이것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특히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해외 모멘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면 주가가 좀 꺾이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소식이 나왔을 땐 좀 조심해야 된다라던가 우려 요인으로 꼽히는 게 있다면 물론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채권 때도 겪어봤듯이 그 원전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노이즈가 계속해서 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근데 그 기조 자체가 사실 뭐 지금 뭐 유럽 채권뿐만 아니라 뭐 중동 국가들 최근에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지금 대형 원전 건설 특히 탈원전을 선언했던 국가들도 다 지금 돌아오고 확원전으로 있죠.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초입이고 우리가 체코를 결국에 마무리를 잘 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유럽 쪽과 그리고 앞으로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또 바라카오 2기 원정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노이즈는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 이제 지금 원전 계약 본계약의 체결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사실 노이즈가 없는 게 이제 막 빅테크 기업의 첫 번째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 공급 계약이 나온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로 바로 실적으로 반영된다. 다만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을 건설하는 과정이 10년에서 막 15년 가까이 길게 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일단 아직까지 체코 외에는 지금 이제 계약 단계에 들어간 국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기대감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좀 상승력이 남아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조를 가지고 가되 가스터빈이라는 강력한 뒷받침이 있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맞습니다. 그럼 차트 분석이랑 같이 가격 전략도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두산에너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좀 단기 조정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저는 한미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자동차와 함께 원전 섹터들도 좀 크게 시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단기 조정을 이용해서 일단 매수가는 78,400원 라인대를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일단 직전 거점 돌파를 보면서 10만 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66,500원 라인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짜는 연말 전략 그 안에서 전력 인프라 단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영민 매니저님의 닭바로 한번 가볼까요? 다시 한번 화면 통해 보시죠. 바이오가 두 개나 있는데 역시나 기대감 가질 건 바이오인 것 같아요. 코스닥 바이오 첫 번째 종목 어딘가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준비해온 내용 중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바이오 쪽 좀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 뭐 어제 워낙 또 ABL 바이오가 엄청난 또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 쪽 종목들이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좀 ABL 바이오 이제 기술 이전한 거에 대한 좀 평가도 좀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에 어떤 섹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저희가 좀 여유가 있나요? 어쨌든 좀 빨리 최대한 빨리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으니까요. ABL 바이오가 그냥 뭐 기술 이전했다. 3조 8천억 원 정도 규모로 거기다 계약 상대방이 일라이 릴리라서 대박이다 상한가 같다. 다들 이렇게만 얘기하지. 왜 그러면 일라이 릴리가 과연 ABL 바이오의 이제 그래프바디 이 BBB 셔틀 플랫폼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정말 좀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일라이 릴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비만 치료제 시장의 대장주다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이제 적응증의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일라이 릴리는 치매 치료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제 개발을 했거든요. 키순라라고 하는 거 이제 2024년에 이미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 올해 9월달에 유럽 EMA도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도나네맙이라고 하는 후보 물질을 가지고 키순라라고 하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이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의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아밀로이드 이제 단백질로 인해서 뇌에 뭔가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하고 그로 인한 이제 기억력 감퇴 등등의 이제 증상들이 생기는 게 알츠하이머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아밀로이드 베타를 이제 타겟으로 한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레카네맙이 이제 승인을 먼저 받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도나네맵이 이제 두 번째로 세계 미국 FDA 두 번째로 이제 승인을 받은 알츠하이머 치료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실제로 2024년 FDA 승인을 받기 전에도 사실 일라이 릴리는 몇 번 이제 이 승인 절차가 지연이 됐었거든요. 지연이 된 거는 약물의 어떤 독성과 그리고 이제 부작용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승인에 대한 이제 시기가 많이 지연됐던 거예요. 그러면 동물에 대한 이제 약물의 독성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난 이유는 결국 뇌투가 우리가 이제 BBB라고 하는 뇌혈관 장벽을 이제 뚫어야 뇌에 약물이 전달이 돼야 일단 뭐 단백질을 없애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약물을 뇌벽을 이게 투과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투과가 어렵기 때문에 고용량을 그냥 때려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ABL 바이오의 BBB 셔틀을 선택한 거다. 저는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 사실상 ABL 바이오는 이제 경쟁약, 뭐 로슈가 개발한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경쟁약들의 내 투과율을 보면 최대 8배까지 이제 내 투과율이 좋았다는 게 이미 이제 임상을 통해서 입증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ABL 바이오는 향후에 뭐 글로벌
가장 뭐 대표적인 이제 이 BBB 셔틀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일라이 릴리라는 파트너 기업이 이제 선택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뭐 어제의 상한가 당연히 이제 정당화될 수 있는 거고 기업 가치가 훨씬 더 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남아 있는 거다. 그래서 사실상 어제 이 ABL 바이오의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엄청나게 이슈가 좀 됐었던 거고 이로 인해서 사실 다른 제약 기업들은 ABL 바이오 때문에 다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ABL 바이오 수혜주를 찾아야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ABL 바이오와 우리나라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대표 기업이 있잖아요. 이제 일라이 릴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대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일라이 릴리가 선택한 올릭스도 지금 시총이 거의 3조 가까이 다 되고 있죠. 네. 메시 치료제 이제 일라이 릴리가 기술 도입을 해갖고 가장 대표적으로 펩트론 지금 12월 달에 본계약 체결 여부가 남아 있는데 펩트론도 저는 굉장히 이제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이제 시간이 되면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저는 카무루스보다 펩트론의 1개월 제형의 기술력이 월등히 지금 이미 과학적으로 앞선다라는 거. 여러 가지 이제 뭐 주사제의 두께라든지 약동학적으로 사실상 이제 펩트론이 초기 약물 방출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펩트론도 일라이 릴리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여전히 주목을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 그리고 그 다음 일라이 릴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을 관심 있게 이제 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전적으로 저희 뇌피셜로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오름 테라퓨틱이라고 하는 기업을 소개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향후에 빅파마들과의 어떤 관련성을 이제 따져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받고 있는 어떤 기술 이전 이슈에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중소형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오름 테라퓨틱은 뭐 제가 최근까지도 여러분들께 네.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고 뭐 9월 달에 이제 소개해드린 가격 대비하면 이미 100%가 훨씬 넘게 급등을 한 종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이제 겨우 1조 원 정도를 좀 넘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항체 분해 약물 접합 기술 이제 ADC의 약간 업그레이드 이제 버전, ADC의 어떤 독성의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링커 기술과 또 페이로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오름 테라퓨틱이라고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뭐 버텍스라든지 몇몇 이제 두 개의 이제 빅파마 기업들 쪽으로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고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까지도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하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위치긴 합니다만 오름 테라퓨틱을 다시 한번 공략을 좀 해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좀 제시를 해드리면 어제 종가 54,0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47,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전에도 한번 추천주로 소개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쭉쭉 상승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달려야 됩니다, 준호 매니저님. 네. 로봇 다시 한번 공략하잖아요, 이번에도. 맞습니다. 로봇도 저도 이제 뭐 인디언 기술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 로봇의 어떤 시장 규모만 2035년까지 거의 8경을 예측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의 이제 부채가 5경인데 로봇 안에서 그 휴머노id 로봇 시장이 거의 8경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시장의 어떤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로봇을 얘기하면 항상 실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주식의 현재 가치는 지금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력, 미래의 현금 흐름이 현재의 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펩트론도 계속해서 지금 수년째 적자 기록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도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5년에 거의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 시장 규모를 바라보면서 그 시장을 선점했을 때 미래 가치를 보면서 2년 동안 30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로봇은 8경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로봇 시장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시장이 안정화되고 위험자산 선순위가 들어오면은 로봇은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장주인 로보티즈를 오늘 로봇의 토픽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네이버를 가져올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져올까 하다가 네. 다들 뻔할 것 같아서 가장 이제 강력하고 대장주인 로보티즈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제 AI 시대에서도 결국 이제 AI 금강에 결국 청바지와 곡괭이 역할을 하는 결국 엔비디아가 가장 큰 성장주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액추에이터, 로봇으로 따지면 뭐 근육과 관절 역할을 하는 결국 로보티즈는 실제로 로봇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흑자 기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뭐 반도체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실적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되지 않지만 결국 뭐 연말 그리고 내년부터 지금 휴머노id 로봇 관련해서 양상과 또 상용화에 본격적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한 10배 가까운 좀 상승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특히 오픈 AI와의 어떤 협력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특히 그 액추에이터 기술력으로 특히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로봇 손이라든지 또 그리고 또 다양한 AI 워커 관련된 자체적인 휴먼 로봇도 개발을 했는데 그
그걸 연말에 지금 오픈 AI의 공급을 앞두고 있다라고 직접 대표이사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와 같이 AI 생태계 관련된 핵심인 또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 관련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로보티지의 가치는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M7 기업 중에서 M5 기업과 지금 액추에이터를 공급했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지금 공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메타를 제외한 M5 기업에 실질적으로 액추에이터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액추에이터 기술력 측면에서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국내 기업들 뭐 LG나 뭐 삼성전자 그리고 또 SK 유통을 담당하던 롯데까지도 지금 로보틱스 쪽에 다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이 액추에이터의 어떤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시가총액이 5조 이상을 돌파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로보티지의 지금 가격대가 충분히 좀 매력적인 구간대고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있을 CES 행사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가장 또 핵심 키워드는 결국 로봇이 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국내에서 로봇 3대 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결국 액추에이터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국내에선 로보티지와 SPG가 정도가 결국 SPG 그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쪽에 매출이 찍히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고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어도 로봇이 움직이면 로보티지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오늘 탑픽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아, 로봇주 안에서는 정말 공략해볼 곳들이 많죠. 물론 모든 섹터가 다 그렇겠지만 그 안에서도 감속기, 액추에이터, 근육이랑 관절 이런 친구들을 보시는 거군요. 아, 그렇다면 로봇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볼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가격 전략 어디까지 열어놔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가격 전략은 제가 좀 크게 말했는데 가격은 좀 낮게 말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직전 고점 돌파를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직전 고점 돌파를 1차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는 게 아직 직전 고점도 돌파 못했는데 이걸 너무 터무니없이 목표가만 높게 잡으면은 또 희망 버스를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괜히 아직 출발도 아닌데 뭐 100% 간다, 뭐 10배 간다 이래 버리면은 오히려 또 이제 들고 있으면서 힘만 빠지기 때문에 일단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로보티지 일단 매수가 자체는 전일 종가였던 22만 4천 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 바로 돌파하는 30만 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19만 1천 원 라인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단기적인 라인까지 한번 설정해 보도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목표가도 쭉쭉 올려가면 되니까요. 잠시 뒤에 전봇대에서 저를 정말 궁금하게 했던 대 만나보겠고요. 영민 매니저님, 닭반, 닭바, 마지막 바이오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바이오는 어쨌든 지금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신약 개발, 뭐 플랫폼 이쪽에 이제 좀 주목도가 좀 많이 높아 있는데 지금 뭐 저희가 이제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또 AI 이슈도 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어쨌든 AI와 의료가 이제 계속 좀 결합되고 있고 AI 바이오, AI 신약 이게 계속 좀 융복합으로 결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도 정말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이제 시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 이제 우리 준호 매니저가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주식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실적이 이제 잘 나오고 지금 현재 실적을 따박따박 따져야 되는 이제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미래에 이제 꿈을 먹고 가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성장주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런 성장주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제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이제 미래의 어떤 가치를 반영시킬 수 있는 또 바이오 섹터의 AI 의료 융복합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빌리언이라는 기업을 오늘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이 3빌리언은 희귀질환 이제 진단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토모큐브 같은 이런 기업들, 뭐 오가노이드라든 뭐 그런 이슈에서도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티나라고 하는 기업이 또 AI 의료 쪽에서 상당히 지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어제 보면 뭐 뷰노 같은 이런 기업들, 루닉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 시즌이 다 끝났고 사실상 이런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진영에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는 이쪽 진영의 이제 종목들도 꼭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3빌리언 제가 뭐 6,000원, 7,000원 가격대일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10,000원이 넘어간 지금 가격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어찌 보면 AI 진단 쪽에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면 연말 연초까지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이제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FDA 기준으로 20만 명 이하의 이제 환자가 존재하는 질환을 희귀 질환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희귀 질환의 종류만 10,000개가 넘고요. 이게
이 질환이 희귀 질환이다라는 거 진단하는 데만 5년이 걸린대요. 그동안에는 그 정도로 이 진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WGS 전장 유전체 시퀀싱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전체 이제 유전자 분석하는 이제 기술이 워낙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그 유전자 분석을 하는 기술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AI 기술 발전에서 이제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단적인 예로 실제로 2003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전장 유전체 시퀀싱 전체 시퀀싱을 하는데 무려 30억 달러 비용이 들었대요. 근데 지금은 요거 한번 하는데 300달러면 끝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혁신이잖아요. 엄청 줄었네요. 이게 엄청나게 줄어든 이유가 바로 이 비용 자체를 이제 AI로 인해서 커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 혁신이 이제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지금 3빌리언이 자랑하는 3빌리언 에비던스라고 하는 이 유전자 연기설 이제 분석의 이제 정확도가 무려 99.4%. 그러니까 암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항암제를 이제 쓰기 전에 조기에 진단을 하면 치료와 완치 효과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약물에 대한 발전과 같이 병행돼야 되는 건 진단 시장의 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에 암을 진단을 하고 그 질환을 이제 진단을 해가지고 빨리 적합한 이제 치료법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그걸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 그 대표 기업으로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제 3빌리언이라는 기업 9월달에 이미 미국에 이제 지사를 설립을 했고요. 내년 상반기 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미국 시장 이제 진출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이미 지금 해외 매출에서 거의 한 70% 이상 전체 매출의 이제 70% 이상이 해외 쪽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라는 게 가장 큰 이제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5분에 한 10만 명 정도의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AI 신약 개발. 우리가 이제 수십만 개의 이제 후보 물질들 중에서 이 환자에 가장 적합하고 이 적응증에 가장 적합한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데만 3년 이상이 걸려요. 근데 이걸 AI가 하면 6개월도 안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시간이 단축되고 시간이 단축된다는 건 결국 비용이 단축된다는 의미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AI와 신약 개발의 결합은 저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해서 이쪽 시장을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3빌리언은 진단 쪽뿐만 아니라 AI 신약 개발 시장까지도 이제 뛰어든다라는 거 이미 선언을 좀 해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바로 가격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종가인 10,000원 정도 이제 접근하는 전략이고요. 이미 매물 소화 다 됐고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0,000원 정도 이제 접근하시면 되고 단기 목표가로 13,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8,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그걸 좀 강력하게 치료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빨리 찾아내서 치료를 하는 게 관건이 될 테니까요. 그만큼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AI라는 키워드는 의료와 함께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닭반닭파 한번 마무리해보고요. 우리의 전봇대 데이터 센터 어디를 향하고 계세요?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제 변압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다크호스 ESS의 가장 상징인 LG엔솔의 후속주 삼성 SDI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LG엔솔을 놓치신 분들은 삼성 SDI는 지금도 여전히 기회가 열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2차전지야말로 실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좀 낮은 상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삼성 SDI 3분기에 적전할 걸 알았는데 영업 손실이 한 3천억 정도를 예상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6천억 가깝게 영업 손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주가가 반등 흐름 나와줘서 60%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거는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내년의 어떤 실적이 적자폭이 축소되고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반영됐고 그 흑자 전환을 성공하는데 가장 1등 공신이 결국 ESS 쪽에서의 매출이 가파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 SDI는 원래 ESS 시장이 2018년까지 절대 강자였습니다. 근데 2018년 이후부터 이제 중국 CATL이나 BOE 같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LFP 기반의 ESS를 공급하면서 그 점유율이 거의 바닥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탈중국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테크 기업들도 국내 배터리 셀 기업들과 지금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있고 최근에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6조 원 규모의 LFP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듯이 딱 한 기업만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은 약간의 이제 공급망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서 당연히 벤더사나 고객사는 두 곳 이상을 둡니다. 그러면 그거는 대체가 될 수가 있는 게 중국 기업들을 배제한다고 했을 때는 파나소닉과 국내 배터리 3사가 유일한데 아직까지는 파나소닉이 기술적 우위에 점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삼성 SDI를 택할 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단독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제 풍문에 대한 어떤 조회 공시에 있어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급 논의를 잘 하고 있고 한 달 이내에 이제 답변을 주겠다라고 재공시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저는 삼성과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간의 이 첨단 산업 AI 5칩, AI 6칩뿐만 아니라 AI와 에너지 다양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도 지금 메가팩 그리고 ESS 사업을 전기차보다 훨씬 더 크게 보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전 조만간에 삼성 SDI와 테슬라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 SDI의 내년의 어떤 매출 성장도 가파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넥스트에라 에너지라고 미국의 지금 최대 에너지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과도 삼성 SDI가 ESS 공급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저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흑자 전환.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이제 실적 기대치가 낮은 상태다 보니까 적자폭만 축소되고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만 살아 있어도 저는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1차 지금 ESS 중앙계약 시장에서 지금 8곳이 수주를 했는데 그중에서 6곳이 삼성 SDI가 싹쓸이 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2차 ESS 관련된 수주전이 시작되는데 11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저는 삼성 SDI가 싹쓸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조만간에 테슬라의 어떤 공급 체결에 대한 기대감 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전기차 그리고 휴머노이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보택시 그리고 자율주행까지도 대부분 다 이제 배터리는 LG엔솔과 삼성 SDI가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2차 전지 기업들도 좀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되고 그리고 2차 전지를 전기차의 판매량으로 놓고 볼 게 아니라 AI 인프라, AI 전력난의 핵심 게임 체인저로 ESS가 급부상하고 있다. 거기다가 우리 정부에서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또 이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또 ESS의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삼성 SDI를 오늘 타피 종목으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아 그렇다면 가격 라인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네. 앞서서 LG엔솔도 보고 왔다 보니까 맞습니다. 가격이 제일 궁금한데요. LG엔솔과 삼성 SDI를 이제 묶음으로 같이 짝꿍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매수가는 일단 32만 1,500원 전일 종가를 이제 매수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전 직전 고점 돌파를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 돌파하고 나서 40만 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37만 5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봇대 대까지 만나봤습니다. 삼성 SDI 함께 눈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연말 주도 업종과 섹터 닭반 그리고 전봇대 만나봤는데요. 내일은 또 개장 때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고생해주신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